네, 2024년 3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요즘 신홍식 국방부 장관의 행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가 즉강 끝을 얘기했었죠. 적의 도발이 있으면 즉시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을 좀 군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계룡대에 좀 갔다 왔는데 확실히 우리 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제 자유의 방패 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이 내일까지 일단 열리고 있죠. 이번에는 과거에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좀 쉬었다가 입으로 전환하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바로 계속 한 열흘 정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이러한 훈련의 일환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장관으로서 상당히 오랜만에 간 거죠. 우리나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는 13, 5, 7, 9, 11, 13 여단이 있습니다. 1여단이 이름이 뭐지? 3여단은 비호 사장가? 비호인가? 5여단은 귀성 이런 식으로 쭉 흑표 이렇게 나가는데 이름은 잘 다 기억이 안 나고요. 1357으로 나가는데 이 중에 5여단은 해외 파병 전문부대론가 지정을 해놨고 13여단을 특수임무단 그래서 참수작전부대로 해놨죠. 그리고 이제 요 부대 말고 707 특수임무대가 있습니다. 707 대대인데 여단보다 작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테러를 제압하는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참수작전하고 달라요. 우리 국내에 북한의 참수작전 부대가 와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를 쳐들어갔다 그러면 대테러 부대 707이 출동해서 제압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노동당 중앙청사라든지 이걸 친다, 김정은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는 특수임무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미연합사가 전시에 가동되는데 한미연합사가 가동되면은 한미육군으로 지상구성군, 지구사, 해군으로 해군구성군, 해구사, 공군으로 공구사, 그 다음에 연합특수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해병대사도 만들어지지만 이 한미연합특수전사령부 밑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해군에 가게 되면은 해군특수전여단이라고 있습니다. UDT 부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해군에는 여단이 하나밖에 없고 육군에는 그런 여단급이 1, 3, 5, 7, 9, 11, 13이 있다는 거고. 공군에 가게 되면 컴백 컨트롤 팀 CCT라 그래서 공정통제사 부대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대 규모가 좀 작죠. 한 중대 규모라고 해야 되나. 근데 기본적으로 이 특수부대들은요. 육군을 예로 들면은 우리 소대를 가게 되면 소대장이 있으면은 그 밑에 3개 분대가 있죠. 각 분대는 10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분대장 하나 빠지고 나오면 9명인데 그 중에 3명씩 하나의 조가 되는 겁니다. 3개 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각각의 조에서 하나의 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대 작전이라고 할 때는 좌우에 하나가 딱 엄호를 해주면 하나에서 팍 치고 들어가는 거죠. 조장이 치고 들어가서 딱 확보를 하면 두 사람이 와서 또 해주고 또 좌우 확보되면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대는 움직이면 이 3개 분대를 움직일 때는 좌우에 2개 분대를 두고 1개 분대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전체를 지휘하는 게 분대장입니다. 그리고 3개 분대를 가져갈 때 1개 분대가 여기를 맡아주고 2개 분대 맡아주고 3개 분대가 1개 분대가 치고 들어가는데 전체가 소대장이 지휘하는 이런 삼각편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30명 플러스 1명 하나의 소대장으로 하나의 소대, 그 다음에 중대는 3개의 소대 이렇게 가는데 이 특수전 부대는요 한 10명 내지 12명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합니다. 그 팀장은 보통 대위가 맡고요. 그 다음에 부팀장을 중위급, 소위는 너무 젊어서 경험이 적어서 중위급을 시키고 그 밑에 이제 부사관 중심으로 폭약, 통신 딱 2명씩 아주 전문 고도로 훈련된 사람 이렇게 한 10명이 딱 팀이 짜집니다. 저격, 의료, 통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거는 소대보다 적지만은 전투력은 중대를 능가하죠. 그래서 이런 게 모여서 이제 대대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여단이라도 이 육군 여단보다는 병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3579 여섯 개인가요? 7개의 여단을 갖고 있어도 특수전사령관은 투스타였는데 전두환 정부 때부터인가 3스타로 올려서 그렇지 사실은 사단보다도 규모가 작죠. 네. 이렇게 이제 부대가 있고 해군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여단이 있는데 그 부대. 그다음에 공군의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공군기들이 폭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폭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정찰활동으로 북한에 어디에 뭐가 숨어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거기를 때리긴 때립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때리기 전에 먼저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대하고 해군의 특수전 여단하고 그다음에 공군의 공정통제사 부대를 북한에 뿌립니다. 해안 침투도 하고 항공기도 들어가고 뭐 걸어서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 들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이 공정통제사인데 이 친구들은 이게 편의라 그러면 이제 민간복이거든요. 그런 옷도 입기도 하고 군복은 안 입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위장을 해서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가서 표적을 다시 확인합니다. 요걸 육군 특수전도 하고 해군도 UDT도 바다로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공군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던 미림 비행장에서 핵심 표적은 요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더라 하고 이렇게 따닥따닥 표적을 불러주면 싹 도망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인민군 만나면 싸우지도 않아요. 뭐 특전사도 안 싸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콕콕 찝어 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공군기가 날라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서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3개의 부대를 묶어서 그 다음에 미 육군의 1특수전 여단인가랑 묶어서 한미연합 특수전 사령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중에서 다시 한국군 특수전 13공수를 딱 빼서 참수작전 부대를 합니다. 이 부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UH-60 헬기하고 CH-47 헬기가 좀 큰데 이 중에 CH-47을 전천후 작전 헬기는 보통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자동차처럼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건데 야간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통신 장비 많이 붙이고 해갖고 이 야간 침투를 합니다. 야간에 산에 쫙 지형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그다음에 특수전 요원들을 내려내면 이 친구들은 헬멧을 딱 쓰고 있으면 헬멧에 여기다 이제 야광에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리고 본인들은 이런 고글 같은 걸 써서 이거 쓰게 되면은 물안경 같은 거죠. 그러면 달빛 정도만의 빛이 있으면 그게 빛이 커져갖고 이런 앞에 있는 물체들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짐승들이 개나 고양이 방해보게 되면 눈동자가 반짝하잖아요. 하얗게 빛나잖아요. 그건 이제 빛을 증폭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은 이 나이트 고글로 받아들이면은 호랑이나 사자가 야간 사냥할 때 물체를 흑백으로 봅니다. 흑백으로 보면서 뛰어들어가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미 해군의 UDT 세일 부대가 인도양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에서 헬기를 타고 파키스탄 땅에 들어가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다음에 그 시신을 싣고 돌아왔죠. 그렇게 그거를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 넵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고 스피어는 창이고 바다의 창 작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작전을 하는 부대가 바로 이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갖고 있는 특수작전 헬기에다가 13공수를 띄워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이런 작전들을 하는 부대를 이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작전으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알카에다의 새로운 리더가 된 사람들을 그 친구가 또 파키스탄에 숨어 있을 때 미국이 프레데터 중고도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로드 오브 갓은 신이고 로드는 짝대기입니다. 신의 지팡이를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이에요, 창. 화약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사람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약이면 탕만순간에 폭발해갖고 건물이 무너지고 옆에 사람들이 죽는데 그거 없이 그 사람만 확 찍는 겁니다. 비슷한 작전을 솔레이니만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외에서의 특수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있어요. 그 사령관이 솔레이니만인데 그 친구가 이라크에 몰래 왔을 때 미국이 그걸 알고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에 옮겨 탈 때 그 차를 프레데터에서 찍어서 그 차만 제거해버렸죠. 옆 차들은 꽝 하니까 놀래서 사람들이 튀어 도망가는 게 미국
프레데터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에 흑백으로 다 나왔었죠. 아까 야관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준비해 놔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김정은은 사람 고쳐 못 씁니다. 저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까처럼 넵튠 스피어 작전처럼 우리 참수부대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도 무인기 프레데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군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참수작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김정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핵심 개발자를 제거하는 것도 프레데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참수작전 부대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훈련을 장관이 방문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정 부분 공개하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래야만 국민들도 신뢰를 가고 북한에도 메시지가 가고 지금 김정은이는 그동안 중국하고 짝짝꿍돼서 트럼프 만날 때는 그들이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날아가고 중국 품 안에서 잘 놀더니 요즘은 중국하고 관계를 끊고 러시아한테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는 2010년 이후 최대 호황에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푸틴은 5연임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푸틴이 참 처량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몰도바 정도인가 그렇게 빼고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빼고 나면은 전체가 지금 유럽 국가들이 나토로 다 뭉쳐서 러시아에 대해서 철벽을 쌓아버렸잖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아직은 적대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둘이 좋은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한미일이 딱 미국과 러시아에 중국의 철벽을 치고 있고 이제 대만까지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서로 완전히 포위되는 거예요. 물론 나토가 국가 수가 많지만 나토의 핵심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하나 더 보태자면 이탈리아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한국과 일본의 규모가 영국, 프랑스 규모 정도는 되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참 푸틴이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푸틴하고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을 어느 순간에 제거를 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휘청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때 중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그거는 또 대만이 위기가 가게 되면 중국도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북한이 휘청할 때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먼저 점령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아니 그거는 중국이 그렇게 허용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대만에서 위기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국은 대만 위기하고 한반도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기도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김정은은 지금 지훈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유럽 국가 나토 정상회담 열면서 북한 제재를 다시 또 강화한다 그러죠. 나토나 EU에서 강화하게 되면 그 유엔에 반영되고 계속 조이고 하다 보면은 그럼 결국은 위법자고 하니까 저자를 제거한다고 할 때 어느 부대가 작전을 들어갈 것이냐. 제가 이제 두나이항하고 나진항을 왔다 갔다고 하는 북한산 전쟁 물자를 싣고 다니는 배들을 영원히 수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 이걸 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쭉쭉쭉쭉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한미 간의 합의라든지 비밀 합의에서 가자라고 할 때 A안, B안, C안, D안 중에 그걸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해도 되고. 김정은이도 천안함 도발을 했는데 우리도 못할 것도 없고 저들도 여러 가지 테러를 했는데 범법자라고 하셔서 골석 재판에서 유죄가 떨어졌다, 사형 언도됐다면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아주 박하게 김정은을 쪼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신원식 장관이 과거의 장관들과 달리 배심 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식 장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잘한다. 직감껏 밀어붙여라. 네, 그래야죠.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수많은 좌파들도 기댈 때에 이를 것이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참 희한한 인물도 힘을 좀 잃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끝나더라도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연합특수전사령부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건 어느 순간에 평시작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유엔이나 또 미국에서 또 우리에서 김정은의 계속 국제평화를 어기는 걸 잡아놨다가 이미 핵개발부터가 다 불법이니까 액션 들어가야죠. KMPR이니
뭐 등등 킬체인이 가동해서 막 온 사방이 불폭탄이 나고 이런 상황까지 가서 이기는 것보다는 악 입는 지옥으로 갈론만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북한에서 김정은 독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화 운동을 벌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던 북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는 평화통일에 올 기회도 있죠. 통일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는 헛소리 하지 않고 따박따박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하나씩 제거해 가야 됩니다. 저는 신원식 장관이 우리 13 공수여단을 중심으로 참수부대를 방문한 거를 참 잘한다! 라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